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간식인 고구마는 미국 나사에서 우주 식량으로 꼽을 정도로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하지만 고구마를 잘못 먹었다가 간이 괴사하고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오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파헤쳐본 후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간이 괴사한다는 끔찍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달콤한 고구마를 먹었을 뿐인데 부작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의 이포메 아마론이라는 독소 때문인데요. 2008년 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독소가 간 독성을 일으켜 심각한 경우 간세포가 괴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간뿐만 아니라 폐 질환도 유발하여 주요 장기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독성을 보여줬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며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여러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제시된 독소의 치사량을 가지고 성인 60kg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15g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흔히 고구마 1kg에 약 0.2g의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고구마를 온전히 75kg은 먹어야만 동물 기준의 치사량이 된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먹었을 때 매우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 입 잘못 베어 물더라도 바로 알아차리고 뱉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린 고구마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잘못 먹어서 간이 괴사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포메 아마론 독소를 소량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독소는 금방 번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구마를 구입하시고 외관상 검게 원형 모양이 있는 고구마가 보인다면 즉시 버려주셔야 멀쩡한 고구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그 부분만 도려내지 말고 전체를 버리셔야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포메 아마론 독소의 특징으로 병에 걸린 부분보다 주변부의 멀쩡한 부위에서 더 높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검은무늬병에 걸린 흔적이 있다면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 마시고 전체를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먹었다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1985년부터 1993년까지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 때문인데요. 연구 내용에서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베타카로틴 성분이 바로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고구마를 직접 먹고 나온 연구 결과도 아닌데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가 와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20mg씩 최소 5년간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였는데요. 고구마에는 100g에 0.5mg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간식으로 먹는 고구마이기 때문에 하루에 20mg을 채울 만큼 많이 먹기도 힘들죠. 또 고구마 때문에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다른 연구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고구마를 먹었다가 폐암에 걸린다고 이야기하기엔 어불성설입니다. 이 연구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이 이런 오명을 쓰곤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당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근과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꼭 흘려서 들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오명을 쓴 고구마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알짜배기 식품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그리고 고구마의 효능과 특급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침은 챙겨서 먹어야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곤 하는데요. 고구마 한 개면 의외로 속이 든든해서 식사 대용으로 찾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고구마에는 타닌과 아교질 같은 성분이 있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의외로 속쓰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만리톨과 전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리톨은 당의 일종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장 속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빠르게 발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었을 때 많은 가스로 인해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또 고구마의 전분도 가스를 유발하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으면 자연스레 방구를 낀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껍질을 함께 드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고구마 껍질은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구마 껍질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효능이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칼륨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신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칼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 이외에 칼륨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있고 생선 중에는 연어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녹색 잎채소와 아보카도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점 참고하셔서 식단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최근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은 사람은 무려 1,500만 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라고 발표했는데요. 당뇨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여러 증상과 징후를 일으키며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게 됩니다. 특히 합병증이 무서운 심각한 질환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는 편인데요. 특히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당 지수라는 GI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당 지수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당을 빨리 올리는지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GI가 55 이하인 음식은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GI가 70이 넘어가는 음식은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농촌진흥청과 경희대 연구에 따르면 찐 고구마는 70.8, 군 고구마는 90.9의 혈당 지수를 가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GI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신다면 군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난다고 밝혔는데요. 또 구운 고구마가 폴리페놀, 식이섬유, 항산화 효과가 가장 좋으며 이 성분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연쇄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처럼 당장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GI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 고구마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효능이 극대화된 군 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군고구마와 우유처럼 좋은 조합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고구마를 먹다가 막힌 목에 시원한 우유 한 모금이면 입속의 달달함을 비워주고 목 막힘을 해소하는데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먹었던 고구마와 우유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짝꿍인데요. 우유는 대표적으로 칼슘과 단백질을 챙겨주는 음식인데 하필 고구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유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유에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로 이 둘을 채워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모자라거나 없는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고 맛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모두 들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실제로 여러 식재료의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면 껍질의 영양가가 가득한데요. 고구마 또한 그렇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성분 덕분에 먹었을 때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비타민C와 함께 만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고구마 속 전분에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 속살만 먹는 것보다는 껍질과 같이 먹으면 영양가를 온전히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고구마 껍질은 질긴 특성이 있으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를 위해 드시는 고구마라면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껍질을 먹기 위해 고구마를 너무 빡빡 씻으면 고구마 속 미네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철분, 마그네슘은 30에서 50% 이상 빠져나가고 껍질에 유독 풍부한 칼슘은 90%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씻을 때 부드러운 스펀지 수세미로 살살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고구마의 김치 조합으로 많이들 드셔보셨죠? 여러 김치가 있지만 그중 동치미와 함께 먹으면 시원하게 입가심하며 목이 막힐 일 없는 환상조합인데요. 앞서 고구마를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발효하며 가스가 쉽게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무를 함께 먹어주면 무 속 디아스타제 성분이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고 더부룩해질 수 있는 우리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 조합들 속에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고구마에 숨겨진 효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중에 단연 1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구마 이외에도 브로콜리, 피망, 무 등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채소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 고구마가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구마 속 베타카로틴, 글루타치온,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물질 덕분에 단순히 심심풀이 간식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까지 챙기는 특급 간식이 되었네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별미 중 하나인 고구마 스틱 아시나요? 집에서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구마 스틱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스틱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저는 이왕이면 껍질의 영양분까지 다 챙겨 먹고 싶어서 껍질째 잘라주겠습니다. 이때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 얇게 썰어주시고 고구마 말랭이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 조금 두껍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잘라준 고구마를 찬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 전분이 제거되는데요. 그래서 더 식감을 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를 체에 받쳐 물기를 한번 빼준 후 키친타올로 남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 비닐에 고구마를 넣고 식용유 2스푼을 넣고 고구마의 기름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잘 흔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 스틱을 넓게 펴준 후 1차로 180도 온도로 8분 돌려줍니다. 1차로 구운 후 한번 드셔보신 후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그대로 드시고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
고구마를 뒤집어서 5분 정도 더 돌려줍니다. 다 돌린 후 한 김 식혀주면 고구마 스틱이 완성됩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렇게 드시면 식감이 다른 고구마를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혹시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없고 전자레인지만 있으시다면 스틱 모양의 고구마를 접시에 담고 먼저 3분을 돌려주는데요. 이때 중간에 고구마 물이 접시에 고이면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해준 후 3분을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총 5번 반복하여 15분을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간식인 고구마는 미국 나사에서 우주 식량으로 꼽을 정도로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하지만 고구마를 잘못 먹었다가 간이 괴사하고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오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파헤쳐본 후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간이 괴사한다는 끔찍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달콤한 고구마를 먹었을 뿐인데 부작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검은 무늬병에 걸린 고구마의 이포메 아마론이라는 독소 때문인데요. 2008년 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독소가 간 독성을 일으켜 심각한 경우 간세포가 괴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간뿐만 아니라 폐 질환도 유발하여 주요 장기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독성을 보여줬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며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여러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제시된 독소의 치사량을 가지고 성인 60kg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15g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흔히 고구마 1kg에 약 0.2g의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고구마를 온전히 75kg은 먹어야만 동물 기준의 치사량이 된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먹었을 때 매우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 입 잘못 베어 물더라도 바로 알아차리고 뱉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린 고구마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잘못 먹어서 간이 괴사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포메 아마론 독소를 소량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독소는 금방 번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구마를 구입하시고 외관상 검게 원형 모양이 있는 고구마가 보인다면 즉시 버려주셔야 멀쩡한 고구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그 부분만 도려내지 말고 전체를 버리셔야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포메 아마론 독소의 특징으로 병에 걸린 부분보다 주변부의 멀쩡한 부위에서 더 높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검은무늬병에 걸린 흔적이 있다면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 마시고 전체를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먹었다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1985년부터 1993년까지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 때문인데요. 연구 내용에서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베타카로틴 성분이 바로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고구마를 직접 먹고 나온 연구 결과도 아닌데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가 와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20mg씩 최소 5년간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였는데요. 고구마에는 100g에 0.5mg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간식으로 먹는 고구마이기 때문에 하루에 20mg을 채울 만큼 많이 먹기도 힘들죠. 또 고구마 때문에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다른 연구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고구마를 먹었다가 폐암에 걸린다고 이야기하기엔 어불성설입니다. 이 연구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이 이런 오명을 쓰곤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당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근과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꼭 흘려서 들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오명을 쓴 고구마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알짜배기 식품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그리고 고구마의 효능과 특급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침은 챙겨서 먹어야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곤 하는데요. 고구마 한 개면 의외로 속이 든든해서 식사 대용으로 찾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고구마에는 타닌과 아교질 같은 성분이 있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의외로 속쓰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만니톨과 전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니톨은 당의 일종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장 속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빠르게 발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었을 때 많은 가스로 인해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또 고구마의 전분도 가스를 유발하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으면 자연스레 방구를 낀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껍질을 함께 드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고구마 껍질은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구마 껍질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효능이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칼륨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신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칼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 이외에 칼륨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있고 생선 중에는 연어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녹색 잎채소와 아보카도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점 참고하셔서 식단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최근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은 사람은 무려 1,500만 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라고 발표했는데요. 당뇨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여러 증상과 징후를 일으키며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게 됩니다. 특히 합병증이 무서운 심각한 질환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는 편인데요. 특히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당 지수라는 GI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당 지수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당을 빨리 올리는지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GI가 55 이하인 음식은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GI가 70이 넘어가는 음식은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농촌진흥청과 경희대 연구에 따르면 찐 고구마는 70.8, 군 고구마는 90.9의 혈당 지수를 가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GI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신다면 군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난다고 밝혔는데요. 또 구운 고구마가 폴리페놀, 식이섬유, 항산화 효과가 가장 좋으며 이 성분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연쇄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처럼 당장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GI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 고구마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효능이 극대화된 군 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군고구마와 우유처럼 좋은 조합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고구마를 먹다가 막힌 목에 시원한 우유 한 모금이면 입속의 달달함을 비워주고 목막힘을 해소하는 데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먹었던 고구마와 우유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짝꿍인데요. 우유는 대표적으로 칼슘과 단백질을 챙겨주는 음식인데 하필 고구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유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유에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로 이 둘을 채워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모자라거나 없는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고 맛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모두 들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실제로 여러 식재료의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면 껍질의 영양가가 가득한데요. 고구마 또한 그렇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성분 덕분에 먹었을 때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비타민C와 함께 만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고구마 속 전분에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구마 속살만 먹는 것보다는 껍질과 같이 먹으면 영양가를 온전히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고구마 껍질은 질긴 특성이 있으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를 위해 드시는 고구마라면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껍질을 먹기 위해 고구마를 너무 빡빡 씻으면 고구마 속 미네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철분, 마그네슘은 30에서 50% 이상 빠져나가고 껍질에 유독 풍부한 칼슘은 90%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씻을 때 부드러운 스펀지 수세미로 살살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고구마의 김치 조합으로 많이들 드셔보셨죠? 여러 김치가 있지만 그중 동치미와 함께 먹으면 시원하게 입가심하며 목이 막힐 일 없는 환상조합인데요. 앞서 고구마를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발효하며 가스가 쉽게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무를 함께 먹어주면 무 속 디아스타아제 성분이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고 더부룩해질 수 있는 우리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 조합들 속에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고구마의 숨겨진 효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중에 단연 1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구마 이외에도 브로콜리, 피망, 무 등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채소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 고구마가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구마 속 베타카로틴, 글루타치온,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물질 덕분에 단순히 심심풀이 간식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까지 챙기는 특급 간식이 되었네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별미 중 하나인 고구마 스틱 아시나요? 집에서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구마 스틱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스틱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저는 이왕이면 껍질의 영양분까지 다 챙겨 먹고 싶어서 껍질째 잘라주겠습니다. 이때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 얇게 썰어주시고, 고구마 말랭이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 조금 두껍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잘라준 고구마를 찬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 전분이 제거되는데요. 그래서 더 식감을 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를 체에 받쳐 물기를 한번 빼준 후 키친타올로 남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 비닐에 고구마를 넣고 식용유 2스푼을 넣고 고구마의 기름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잘 흔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 스틱을 넓게 펴준 후 1차로 180도 온도로 8분 돌려줍니다. 1차로 구운 후 한번 드셔보신 후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그대로 드시고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 고구마를 뒤집어서 5분 정도 더 돌려줍니다. 다 돌린 후 한 김 식혀주면 고구마 스틱이 완성됩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렇게 드시면 식감이 다른 고구마를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혹시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없고 전자레인지만 있으시다면 스틱 모양의 고구마를 접시에 담고 먼저 3분을 돌려주는데요. 이때 중간에 고구마 물이 접시에 고이면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해준 후 3분을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총 5번 반복하여 15분을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간식인 고구마는 미국 나사에서 우주 식량으로 꼽을 정도로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하지만 고구마를 잘못 먹었다가 간이 괴사하고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오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파헤쳐본 후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간이 괴사한다는 끔찍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달콤한 고구마를 먹었을 뿐인데 부작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의 이포메아마론이라는 독소 때문인데요. 2008년 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독소가 간 독성을 일으켜 심각한 경우 간세포가 괴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간뿐만 아니라 폐 질환도 유발하여 주요 장기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독성을 보여줬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며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여러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제시된 독소의 치사량을 가지고 성인 60kg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15g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흔히 고구마 1kg에 약 0.2g의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고구마를 온전히 75kg은 먹어야만 동물 기준의 치사량이 된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먹었을 때 매우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 입 잘못 베어 물더라도 바로 알아차리고 뱉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린 고구마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잘못 먹어서 간이 괴사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포메아마론 독소를 소량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독소는 금방 번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구마를 구입하시고 외관상 검게 원형 모양이 있는 고구마가 보인다면 즉시 버려주셔야 멀쩡한 고구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그 부분만 도려내지 말고 전체를 버리셔야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포메아마론 독소의 특징으로 병에 걸린 부분보다 주변부의 멀쩡한 부위에서 더 높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검은무늬병에 걸린 흔적이 있다면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 마시고 전체를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먹었다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1985년부터 1993년까지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 때문인데요. 연구 내용에서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베타카로틴 성분이 바로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고구마를 직접 먹고 나온 연구 결과도 아닌데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가 와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20mg씩 최소 5년간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데요. 고구마에는 100g에 0.5mg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간식으로 먹는 고구마이기 때문에 하루에 20mg을 채울 만큼 많이 먹기도 힘들죠. 또 고구마 때문에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다른 연구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고구마를 먹었다가 폐암에 걸린다고 이야기하기엔 어불성설입니다. 이 연구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이 이런 오명을 쓰곤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당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근과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꼭 흘려서 들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오명을 쓴 고구마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알짜배기 식품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그리고 고구마의 효능과 특급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침은 챙겨서 먹어야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곤 하는데요. 고구마 한 개면 의외로 속이 든든해서 식사 대용으로 찾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고구마에는 타닌과 아교질 같은 성분이 있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의외로 속쓰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만리톨과 전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리톨은 당의 일종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장 속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빠르게 발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었을 때 많은 가스로 인해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또 고구마의 전분도 가스를 유발하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으면 자연스레 방구를 낀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껍질을 함께 드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고구마 껍질은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구마 껍질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효능이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칼륨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신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칼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 이외에 칼륨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있고 생선 중에는 연어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녹색 잎채소와 아보카도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점 참고하셔서 식단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최근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은 사람은 무려 1,500만 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라고 발표했는데요. 당뇨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여러 증상과 징후를 일으키며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게 됩니다. 특히 합병증이 무서운 심각한 질환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는 편인데요. 특히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당 지수라는 GI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당 지수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당을 빨리 올리는지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GI가 55 이하인 음식은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GI가 70이 넘어가는 음식은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농촌진흥청과 경희대 연구에 따르면 찐 고구마는 70.8, 군 고구마는 90.9의 혈당 지수를 가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GI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신다면 군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난다고 밝혔는데요. 또 구운 고구마가 폴리페놀, 식이섬유, 항산화 효과가 가장 좋으며 이 성분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연쇄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처럼 당장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GI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 고구마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효능이 극대화된 군 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군고구마와 우유처럼 좋은 조합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고구마를 먹다가 막힌 목에 시원한 우유 한 모금이면 입속의 달달함을 비워주고 목막힘을 해소하는 데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먹었던 고구마와 우유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짝꿍인데요. 우유는 대표적으로 칼슘과 단백질을 챙겨주는 음식인데 하필 고구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유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유에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로 이 둘을 채워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모자라거나 없는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고 맛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모두 들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실제로 여러 식재료의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면 껍질에 영양가가 가득한데요. 고구마 또한 그렇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성분 덕분에 먹었을 때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비타민C와 함께 만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고구마 속 전분에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 속살만 먹는 것보다는 껍질과 같이 먹으면 영양가를 온전히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고구마 껍질은 질긴 특성이 있으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를 위해 드시는 고구마라면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껍질을 먹기 위해 고구마를 너무 빡빡 씻으면 고구마 속 미네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철분, 마그네슘은 30에서 50% 이상 빠져나가고 껍질에 유독 풍부한 칼슘은 90%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씻을 때 부드러운 스펀지 수세미로 살살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고구마의 김치 조합으로 많이들 드셔보셨죠? 여러 김치가 있지만 그중 동치미와 함께 먹으면 시원하게 입가심하며 목이 막힐 일 없는 환상조합인데요. 앞서 고구마를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발효하며 가스가 쉽게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무를 함께 먹어주면 무 속 디아스타제 성분이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고 더부룩해질 수 있는 우리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 조합들 속에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고구마의 숨겨진 효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중에 단연 1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구마 이외에도 브로콜리, 피망, 무 등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채소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 고구마가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구마 속 베타카로틴, 글루타치온,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물질 덕분에 단순히 심심풀이 간식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까지 챙기는 특급 간식이 되었네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별미 중 하나인 고구마 스틱 아시나요?
집에서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구마 스틱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스틱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저는 이왕이면 껍질의 영양분까지 다 챙겨 먹고 싶어서 껍질째 잘라주겠습니다. 이때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 얇게 썰어주시고, 고구마 말랭이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 조금 두껍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잘라준 고구마를 찬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 전분이 제거되는데요. 그래서 더 식감을 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를 체에 받쳐 물기를 한번 빼준 후 키친타올로 남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 비닐에 고구마를 넣고 식용유 2스푼을 넣고 고구마의 기름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잘 흔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 스틱을 넓게 펴준 후 1차로 180도 온도로 8분 돌려줍니다. 1차로 구운 후 한번 드셔보신 후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그대로 드시고,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 고구마를 뒤집어서 5분 정도 더 돌려줍니다. 다 돌린 후 한 김 식혀주면 고구마 스틱이 완성됩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렇게 드시면 식감이 다른 고구마를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혹시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없고 전자레인지만 있으시다면 스틱 모양의 고구마를 접시에 담고 먼저 3분을 돌려주는데요. 이때 중간에 고구마 물이 접시에 고이면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해준 후 3분을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총 5번 반복하여 15분을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간식인 고구마는 미국 나사에서 우주 식량으로 꼽을 정도로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하지만 고구마를 잘못 먹었다가 간이 괴사하고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오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파헤쳐본 후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간이 괴사한다는 끔찍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달콤한 고구마를 먹었을 뿐인데 부작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의 이포메 아마론이라는 독소 때문인데요. 2008년 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독소가 간 독성을 일으켜 심각한 경우 간세포가 괴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간뿐만 아니라 폐 질환도 유발하여 주요 장기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독성을 보여줬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며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여러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제시된 독소의 치사량을 가지고 성인 60kg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15g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흔히 고구마 1kg에 약 0.2g의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고구마를 온전히 75kg은 먹어야만 동물 기준의 치사량이 된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먹었을 때 매우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 입 잘못 베어 물더라도 바로 알아차리고 뱉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린 고구마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잘못 먹어서 간이 괴사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포메 아마론 독소를 소량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독소는 금방 번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구마를 구입하시고 외관상 검게 원형 모양이 있는 고구마가 보인다면 즉시 버려주셔야 멀쩡한 고구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그 부분만 도려내지 말고 전체를 버리셔야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포메 아마론 독소의 특징으로 병에 걸린 부분보다 주변부의 멀쩡한 부위에서 더 높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검은무늬병에 걸린 흔적이 있다면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 마시고 전체를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먹었다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1985년부터 1993년까지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 때문인데요. 연구 내용에서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베타카로틴 성분이 바로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고구마를 직접 먹고 나온 연구 결과도 아닌데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가 와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20mg씩 최소 5년간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해야 했는데요. 고구마에는 100g에 0.5mg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간식으로 먹는 고구마이기 때문에 하루에 20mg을 채울 만큼 많이 먹기도 힘들죠. 또 고구마 때문에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다른 연구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고구마를 먹었다가 폐암에 걸린다고 이야기하기엔 어불성설입니다. 이 연구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이 이런 오명을 쓰곤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당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근과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꼭 흘려서 들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오명을 쓴 고구마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알짜배기 식품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그리고 고구마의 효능과 특급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침은 챙겨서 먹어야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곤 하는데요. 고구마 한 개면 의외로 속이 든든해서 식사 대용으로 찾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고구마에는 타닌과 아교질 같은 성분이 있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의외로 속쓰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만리톨과 전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리톨은 당의 일종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장 속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빠르게 발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었을 때 많은 가스로 인해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또 고구마의 전분도 가스를 유발하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으면 자연스레 방구를 낀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껍질을 함께 드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고구마 껍질은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구마 껍질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효능이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칼륨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신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칼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 이외에 칼륨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있고 생선 중에는 연어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녹색 잎채소와 아보카도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점 참고하셔서 식단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최근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은 사람은 무려
1,500만 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라고 발표했는데요. 당뇨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여러 증상과 징후를 일으키며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게 됩니다. 특히 합병증이 무서운 심각한 질환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는 편인데요. 특히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당 지수라는 GI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당 지수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당을 빨리 올리는지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GI가 55 이하인 음식은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GI가 70이 넘어가는 음식은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농촌진흥청과 경희대 연구에 따르면 찐 고구마는 70.8, 군 고구마는 90.9의 혈당 지수를 가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GI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신다면 군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난다고 밝혔는데요. 또 구운 고구마가 폴리페놀, 식이섬유, 항산화 효과가 가장 좋으며 이 성분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연쇄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처럼 당장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GI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 고구마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효능이 극대화된 군 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군고구마와 우유처럼 좋은 조합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고구마를 먹다가 막힌 목에 시원한 우유 한 모금이면 입속의 달달함을 비워주고 목막힘을 해소하는 데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먹었던 고구마와 우유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짝꿍인데요. 우유는 대표적으로 칼슘과 단백질을 챙겨주는 음식인데 하필 고구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유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유에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로 이 둘을 채워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모자라거나 없는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고 맛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모두 들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실제로 여러 식재료의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면 껍질의 영양가가 가득한데요. 고구마 또한 그렇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성분 덕분에 먹었을 때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비타민C와 함께 만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고구마 속 전분에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 속살만 먹는 것보다는 껍질과 같이 먹으면 영양가를 온전히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고구마 껍질은 질긴 특성이 있으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를 위해 드시는 고구마라면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껍질을 먹기 위해 고구마를 너무 빡빡 씻으면 고구마 속 미네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철분, 마그네슘은 30에서 50% 이상 빠져나가고 껍질에 유독 풍부한 칼슘은 90%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씻을 때 부드러운 스펀지 수세미로 살살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고구마의 김치 조합으로 많이들 드셔보셨죠? 여러 김치가 있지만 그중 동치미와 함께 먹으면 시원하게 입가심하며 목이 막힐 일 없는 환상조합인데요. 앞서 고구마를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발효하며 가스가 쉽게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무를 함께 먹어주면 무 속 디아스타제 성분이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고 더부룩해질 수 있는 우리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 조합들 속에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고구마에 숨겨진 효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중에 단연 1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구마 이외에도 브로콜리, 피망, 무 등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채소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 고구마가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구마 속 베타카로틴, 글루타치온,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물질 덕분에 단순히 심심풀이 간식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까지 챙기는 특급 간식이 되었네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별미 중 하나인 고구마 스틱 아시나요? 집에서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구마 스틱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스틱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저는 이왕이면 껍질의 영양분까지 다 챙겨 먹고 싶어서 껍질째 잘라주겠습니다. 이때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 얇게 썰어주시고, 고구마 말랭이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 조금 두껍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잘라준 고구마를 찬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 전분이 제거되는데요. 그래서 더 식감을 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를 체에 받쳐 물기를 한번 빼준 후 키친타올로 남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다음으로 비닐에 고구마를 넣고 식용유 2스푼을 넣고 고구마의 기름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잘 흔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 스틱을 넓게 펴준 후 1차로 180도 온도로 8분 돌려줍니다. 1차로 구운 후 한번 드셔보신 후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그대로 드시고,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 고구마를 뒤집어서 5분 정도 더 돌려줍니다. 다 돌린 후 한 김 식혀주면 고구마 스틱이 완성됩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렇게 드시면 식감이 다른 고구마를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혹시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없고 전자레인지만 있으시다면 스틱 모양의 고구마를 접시에 담고 먼저 3분을 돌려주는데요. 이때 중간에 고구마 물이 접시에 고이면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해준 후 3분을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총 5번 반복하여 15분을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함께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